금요 경전 수업 시간입니다. 유식 철학을 가지고 네 번째 공부하고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7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제 기준에서는 1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회차를 놓고 볼 때 4부까지가 될지 3부까지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1부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법유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만법유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법이 식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법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여정의 1부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식의 본성이 무엇인지도 보고, 그리고 식이 어떻게 세상과 존재를 연기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식을 정화시키는 과정은 어떤지도 보고, 제 예상은 이렇게 4부인데, 만법의 근원이 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밝혀놓고, 그리고 그 식과의 관계성에서 2부, 3부, 4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만법유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1부는 만법유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공부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키워드가 법이었잖아요. 그쵸? 임지, 좌성, 괴, 생물회라 그랬어요. 법은 물리학자들이랑 비슷한 노력을 했다 그랬어요. 설일체유부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사실은 근원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뭘 찾고 싶었냐면 만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현상들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을 쪼개보자. 쪼개면 가장 최소 단위, 가장 작은 물질이 나오지 않겠나. 이걸 끝까지 파고든 게 설일체유부라. 그래서 이 법을 쪼개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기술력으로 쪼갠 게 아니라 뭘로 쪼갰냐면 논리와 사유와 그리고 선정력으로 쪼갰는데, 그러다 보니까 쪼개다가 가장 작은 단위를 극미라고 하는 단위로 나눴는데, 그 극미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리 많이 쪼개도 이제는 더 한 번이라도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품을 잃어버려요. 제가 예로 들었던 게 H2O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H 2개와 O 하나로 나뉘는데, 그런 물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돼요. 임지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신만의 이 특별한 성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법의 최소 단위인 거예요. 그래야 자신은 다른 존재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괴생물해라 그래요. 그래서 법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설일체유부가 추구했었던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을 추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을 추구하는 거냐면 항법을 추구한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의 키워드는 항이었어요. 이 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은 법인데 법 중에서 가장 항상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 근원이 시시때때로 변해버려. 끊겼다 이어졌다 이래요. 그럼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항상한 게 무엇인가, 이걸 찾는 여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설일체유부에서는 뭐가 항이었냐면 법체항이요. 이 법의 체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논쟁이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 더 근본인가 아니면
정신이 더 근본인가?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이때는 물질이 이겼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전오식과 육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물질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두뇌와 마음의 논쟁이거든요. 두뇌가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그런데 유물론자들은 당연히 두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설일체유부는 유물론자들에 가깝거든요. 아주 묘한 사람들이라. 유심론을 바탕으로 무아를 증명을 하는데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 물질이 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오식은 특징이 있었죠. 자, 전오식 중에 안식은 보이는 마음이거든요. 보는 마음. 이 보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대상이 있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전오식은. 그러면 항상 하지가 않아. 의식도 무상정, 무산천, 멸증정은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논외라고 치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잠에 들었어요. 그럼 의식이 끊어져요. 기절했어요. 그럼 의식이 끊어져. 항상 해야 되는데, 근원은 항상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제6식도 기절하거나 잠에 빠져버리면 끊어져 버려. 그런데 우리 이 뇌과학적인 결과물들을 보면 잠에 들거나 기절해 있어도 두뇌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질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전오식과 육식은 중간중간 끊어져 버려요. 그럼 뭐가 더 근원에 가까워요? 물질이 더 근원에 가깝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세시류 법체향유라 그래서 법체 중에서도 색법을 제1번으로 올려서 가장 근원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박하고 나온 첫 번째가 말라식인데 그 말라식이 뭐냐면 항자를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항심사량. 항상 뭘 하냐면 아래아식을 대상으로 자아라고 헤아린다. 집착한다. 그것이 항상 한다. 그래서 이것은 두뇌가 멈춰도 지속돼요. 이게 언제냐면 죽음 다음이에요. 죽음이 일어날 때 두뇌는 멈췄는데 그런데 자아의식은 멈추질 않거든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 더 근본인 뭘 찾았냐면 정신을 찾았어. 이게 유식학의 첫 번째 이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립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말라식이라고 하는 근원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아의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요 항심사량할 때의 자아의식이 가장 근원이냐 해보니까 또 이게 아니요. 이것도 언제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끊어지냐면 아라한이 되면 끊어져 버려요. 아라한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자아의식은 없어요. 이 자아,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윤회에서 해탈하거든요. 그럼 윤회에서 해탈하고 나서도 또 남아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때도 항상 한 거. 그걸 항, 전, 여, 통유라고 하는 비유로서 아래아식을 얘기한 거예요. 이 아래아식,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팔식은, 이 팔식은 항상 전변한다는 거예요. 뭐와 같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강물의 비유인데요. 강이 있어요. 근데 강은 흘러가죠?
근데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네요. 물방울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위치를 계속 이동하면서 상속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런데 또 항상하대요. 그게 뭐냐면 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흘러가는 이 강이라고 하는 형상은 또 항상한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부단하다, 단절되지 않는다, 비상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식보다 더 근원인 아레아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레아식이야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만법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한 거냐면 식법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오의백법 중에 이 식에 해당이 되는 심왕법이 1번으로 들어간 거고, 그런데 그 심왕법 중에서도 이제 아레아식이 가장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레아식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만법으로 펼쳐지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일체유심조라 그러는데, 일체유심조의 연기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 들어오면 이제 1부가 끝나는 거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일체가 아레아식으로부터 펼쳐지는지 이것을 논하는 게 이제 아레아식 연기설이 되는 거예요. 아레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아레아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볼 게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 아레아식에는 자상과 과상과 임상이 있다 그랬어요. 아레아식에 상을 보는데 기억나시죠? 유식 30송이 이 유식의 으뜸 근본이 되는 논전인데, 그 유식 30송에서는 식의 상성위를 논한다.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오염된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정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수행 단계를 말하는 게 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상, 과상, 임상 할 때 요 상은 지금 상성위 중에 상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상이라고 하는 게 능장, 소장, 집장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능장, 소장과 관계된 걸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 오늘 간단하게 개념을 배우고 뭘 배워야 되는 거냐면 아레아식과 종자와의 관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나면 능장과 소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해할 때는 이제 능장이라고 하는 것과 소장이라고 하는 것의 이 능소는 주체적인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택배가 있어요. 물류창고가 있어요. 이 물류창고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물류창고는 사람이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류창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택배든 알아서 수집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수집해야 되는 모든 택배를
자기가 알아서 수집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적극적이 아니에요? 저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걸 능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고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택배 입장에서는 택배는 자기가 어딘가 저장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택배 입장에서는 나를 저장해 줄 곳이 필요해. 그러면 택배 입장에서 볼 때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능장과 소장은 아래아식이 능장일 때는 종자가 소장이 되고 능소가 이렇게 되고, 종자가 능장일 때는 아래아식이 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종자설과 함께 공부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 이렇게 해서 종자설로 넘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 집장이라 그랬어요. 독서 수업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끄집어 와 볼게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착각이잖아요. 책 이름이 나라는 착각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시뮬레이션이라 그랬어요. 계산신경학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계산신경학자가 두뇌를 연구해 본 결과 자아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래요. 두뇌가 만든 허상.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 소스.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 이 기억들이 태어나자마자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부터 유년기 그 다음에 최근까지 이런 다양한 기억들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의 나와 또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억과 정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로 꿰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의 파편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뭘 하냐면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정신의 기능. 그게 뭐냐면 말라식인데 이 말라식은 항상 끊임없이 뭘 한다 그랬냐면 사량한다 그랬잖아요. 뭘 사량하는 거냐면 그 기억들을 보고 있는 주체를 가지고 나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억을 계속 껴맞춰. 기억을 막 조합해가지고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렇게 점점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데 이것이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독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나라는 착각인데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서사를 한다, 서사를 만든다, 나라는 이야기를 만든다 라고 하는 작용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말라식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언제나 윤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하고 있고, 근데 왜 우리는 잘 모르느냐?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서사의 재료가 되는 건 뭐였냐면 기억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 아까 어디 있다 그랬냐면 아래아식에 있다 그랬죠. 아래아식에 요 택배들이 다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자들이 여기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기억들을 보고 있는 마음의 견분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 이게 말라식이고 집착되어지는 것이 아래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장에 대해서는 종자가 아니라 또 누구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말라식과 같이 공부를 해야 집장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이건 오늘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만법
요 식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비유를 했냐면 아레아식은 데이터 센터와 아주 유사하다. 데이터 센터와 아주 유사하다. 여기서 집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 집착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름이 아레아식이라고 했으니까 아레아식. 저 집착이 끝나면 항심사량하는 말라식의 이름이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자아가 죽으면, 즉 아라한이 되면, 그러면 아라한은 아레아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레아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팔식의 다른 이름인 이숙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숙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종자가 들어가서 과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면 이숙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라한을 넘어서 성불하면 아타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 아타나식은 이숙식, 과보도 안 받는 거예요. 과보를 안 받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뭐 때문이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이 업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성으로 단순한 행위의 기록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선업, 악업의 과보는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팔식은 아레아식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숙식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타나식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중에서 아레아식을 집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 아타나식이에요. 요 아타나식을 뭐라고 하냐면 무구청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때가 없는 청정한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때가 없는 청정한 식이다. 그래서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심왕법인데, 이 심왕법을 8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팔식, 전5식과 제6식과 그 다음에 제7식 그리고 제8식으로.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냐면 호법론사의 의견입니다. 호법론사. 그런데 그 호법론사의 의견 말고 제8식을 아예 구식을 세워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8식의 이름이 3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타나식은 아레아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타나식을 구식으로 아예 이름을 지정해서 식을 구식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요 구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중에 유식불교가 이 다른 대승 학파들과의 논쟁과 발전 속에서 진여식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하나가 되는데, 전5식, 제6식, 제7식, 제8식, 만약에 구식을 세운다면 요 모든 걸 합쳐서 뭐라 그랬냐면 식이라 그랬죠. 만법은 식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식이 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전5식은 우리의 감각이고 제6식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냥 생각과 감정 등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제7식과 제8식과 제9식은 무의식이라,
그러면 이 중에서 또 가장 근본이 되는 식은 뭐가 될까요? 구식이 되죠.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진여연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여연기설과 레아연기설은 둘을 구분을 했잖아요. 그거는 제8식이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여기서부터 근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식을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항상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식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식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을 쭉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비율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불의 비유라. 마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의식을 말해요? 아니면 무의식을 말해요? 우리가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식을 말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은 두뇌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를 거쳐서 또는 어디에 저장되냐면 두뇌를 거쳐서 또는 두뇌에 저장돼요.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어서 해마가 기억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기억의 저장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그게 확정은 아니거든요. 시간 지나면은 결과는 계속 바뀌니까, 이론은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제8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무엇을 경계로 알미 일어나는가, 무엇을 대상으로 마음을 일으키는가, 무엇을 인식하는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유근신이라고 하는 것과 종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기세간을 바탕으로 이 인식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기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두뇌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두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기억에 남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각기관에 접촉되지 않은 기세간, 다른 세계, 우리의 인식 범위에 없는 세계, 사실은 인식 범위에 없다라는 말은 안 맞아요. 감각기관에 닿지 않은 세계, 이 세계는 우리한테 인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의식의 영역이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하나인 아레아식은 특징이 뭐냐면 감각기관에 닿지 않는 세계도 인식을 한다 그랬어요. 감각기관에 닿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건 지금 저기 양재천 3km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몇 명이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감각기관에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레아식에는 인식이 되더라. 이 얘기가 지금 아레아식이 기세간을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비유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불의 비유예요, 불. 자, 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을 가지고 촛불을 만들어. 촛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불은 뭐가 되냐면 아타나식이 돼요.
이 촛불은 뭐가 되냐면 아래아식이 돼요. 그러면 이 불과 촛불의 차이는 뭐예요? 점유되는 공간이 뭐 때문에 차이가 나죠? 촛대 때문에 차이가 나요. 그럼 이 촛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말라식이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전 오식이 감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 와가지고 불이 닿은 거. 이걸 전 오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불에 닿았어. 그러면 내 촛불에는 안 닿았는데 불에는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닿았죠? 내 촛불에 안 닿았지? 불에는 닿았잖아요. 이 아타나식이라고 하는 건 뭐가 빠진 거냐면 촛대 요만큼이 나다 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저작권, 주장이 빠진 거예요. 이 자아에 대한 주장을 빼놓고 보면 요 불이 여기에 일부가 돼요. 그러면 어느 불에 닿았든 관계없이 아타나식에는 전부 기세간이 집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기억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불에 닿으면 정보가 기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촛불에 닿든 남의 촛불에 닿든 그거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TV에 USB를 꽂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USB를 꽂든 저기에 USB를 꽂든 여기에 USB를 꽂든 똑같은 클라우드에다가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에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건 꼭 이 감각기관에 인식이 되지 않아도 어디서든 인식이 되기만 하면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원리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제 전통적인 비유로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거고, 현대과학에서는 이걸 양자얽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드라망의 비유로서 이걸 설명을 했고, 요즘에는 양자얽힘이라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1cm, 1cm, 1cm 공간에 만법의 정보가 저장이 되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인가? 유식에서는 아래아식, 팔식의 대상이 기세간 전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불의 비유로 보자는 거예요. 내 촛대 위에 불에 타지 않았어도, 접촉하지 않았어도 어디서든 불에 접촉을 하면 그것은 기억되더라. 그래서 아타나식으로 가면 여기에는 이미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법 유식이라고 했을 때, 만법 유식 했을 때 요 식이 분명히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제 일체 유심조 할 때 그 심을 넓은 의미로 보면 심소법까지 포함을 해요. 그런데 그게 심소법을 포함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적인 의식이 만법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정신이 세계를 만든다라고 일체 유심조, 세상을 모두 만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정의 자체가 다르더라. 그 마음의 정의가 다른 걸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을 감각과 제6 의식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저것만 경험이 되니까. 의식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경험이 안 되니까 보통 마음이라고 잘 안 하는 거라. 그런데 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갈수록 만법 요식에 점점 어울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 제8식 아레아식이 말라식이 정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무구청정식까지 가면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일체 종자식이라고 하는 아타나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타나식은 내 마음이 아니요. 이 아타나식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논할 때 자꾸 내 마음 하는 게 그리고 내 마음 말을 안 해도 내 마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숨쉬듯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항심 사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아예 의식의 마음의 기능의 한 영역으로서 떨어뜨려서 이거는 절대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게 나다라고 하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기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바탕으로 뭘 하냐면 요 아타나식의 일부 내 촛대 위에 있는 요 촛대가 허상인데 내 촛대 위에 있는 저 불꽃만 내 마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요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걸 빼놓고 유식을 공부를 해야 유식에서 말하는 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 일체 유심조라고 말할 때 심,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나도 뇌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라니까요. 뇌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라 나도.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아레아식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의 아레아식을 아타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이 마음에서 뭐가 생긴 거냐면 바이러스가 생긴 거라. 그게 뭐냐면 말라식.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라 병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정상인일 때는 아타나식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병자가 된 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공부를 준비를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용어가 너무 많아. 제가 용어를 줄이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다 줄였는데도 오늘 능장, 소장, 집장만 해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용어들을 다 건너뛰고 뭘 오늘 지금 말하는 거냐면 만법 유식을 말하는 건데 만법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아니라 식이라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식. 이것은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내 마음 아닙니다. 이 마음은 내 마음이든 승의 마음이든 아니면 아는이 마음이든 관계가 없어요. 통틀어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본이다. 근데 일체 유심조로 나가기 전에 오늘 지금 만법 유식부터 하잖아요. 만약에 마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식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심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만법 유식 할 때는 만법 유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만법 유식 이렇게 했죠. 일체 유심조 할 때는 일체 유식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식과 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심보다 식이 더 뾰족한 언어라. 더 뾰족한 언어. 심의 그 일부의 가장 근원을 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자꾸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든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내 식이 만법의 근원이다 자꾸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완전한 착각이고 유식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식은 나를 빼고 마음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그 마음 중에서 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 이 식이 모든 만법 중에 가장 근원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만법 유식이다. 그래서 일부는 요 만법 유식의 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그러면 근원을 찾아 들어갔으면 그 다음엔 뭐라는 거냐면 이제 펼쳐지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식으로부터 만법이 다시 나왔느냐. 이게 이제 2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는 다른 게 없어요. 오리엔테이션 첫째 시간에 했어요. 이거는 진짜 유식의 껍데기를 한 거 아닙니까? 유식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왜 나왔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지만 연관성이 있었어. 제가 어떻게 엮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법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런데 법 중에서 가장 항상한 법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런데 그 후보이자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식이더라. 그래서 만법 유식을 만법도 다 빼버리고 유식 이래버린 거예요. 자, 착각하지 마세요. 요식은 내 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식이라. 그렇다면 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4회차의 첫 번째 시간은 일부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전에 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의미를 다시 찾아본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법을 찾아 들어가는 여정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한 것을 찾아 들어가는 오직 뭐만 남느냐.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그게 식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식이 내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게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자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예요. 유식을 이해하는데 방해물. 내 마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논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식을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법의 근원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